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관절, 어깨와 무릎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깨와 무릎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얼마나 외면해 왔을까요? 심했어요. 좀 안 좋았어요. 걸음도 많이 못 걷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이렇게 찐타식으로 쩔룩거리고 걸었어요. 제 옷 갈아입을 때 한 번씩 스치면 통증이 많이 와요. 직장 생활할 때는 조금 불편했죠. 걸어 다니는 게.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고. 찜질을 해도 안 되고 냉찜질을 해도 안 되고 온찜질을 해도 안 되고 주사 맞고 일주일 약 먹고 했는데도 자꾸 미묘하게 자꾸만 이 강도가 높아져요. 아픈 강도가. 조금만 참으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통증을 참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관절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파열이 진행이 되면 일단 한번 시작되면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난 좀 아파도 더 심해질 때까지 버티겠다 하다 보면 작은 크기가 이제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치료하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당연한 거지만 어떤 병이든 간에 병을 키워서 와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언제까지 어깨 아픈 걸 좀 봐야 되나 이런 게 보면 보통은 짧게는 3주가 넘어가면 일단 단순 근육통이나 염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3주가 너무 짧다 생각되면 그래도 일단은 3개월은 진짜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3주 이상 아프면 병원 가보는 게 좋고 3개월이 넘어가면 진짜 좀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관절 자체가 근육과 인대로만 쌓여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대 손상이나 또 간단한 손상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고 또 냉찜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연골이라는 부분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이제 재생이 잘 안 되고 원래의 연골로 재생되기보다는 이제 섬유 조직 같은 연골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상 후에는 무릎이 좀 빡빡해지거나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무릎은 통증이 느껴지면 즉각적인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통증을 참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멈췄던 우리의 일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방치할수록 파열의 크기를 키우는 어깨 질환부터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기 쉽지 않는 무릎 질환까지 핵심 두 관절의 통증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무너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사공은성 정형외과 전문의. 정교한 수술을 통해 근본적인 회복으로 이끄는 차홍은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원인 모를 고통 속에 밤낮을 지새워야만 했던 이옥자 씨. 마침내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아파가지고 계속 다른 데 치료 받으러 다니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안 그러면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요. 잡아 당기고 이렇게 그 절연 테이핑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하면 좀 많이 아파요, 어깨 쪽이. 우리가 이렇게 당길 때 뭐가 쓰입니까? 여러 가지 근육이 쓰이지만 이두가 쓰이거든요. 이두가 이렇게, 이두라는 거는 이렇게도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도 당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이두가 붙는 부분이 우리가 상부 관절 와손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는 근육이 여기서 수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로 당기는 힘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팔로 이렇게 절연 작업할 때 이렇게 당기다 혹시라도 이렇게 비틀어서 당긴다면 이두가 많이 쓰이는데 그게 많다 보면 계속 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붙어 있는 부분이 뜯겨 나오겠죠.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는 자기 병이 발생한 거에 자기의 직업력이 큰 영향을 미끼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왼쪽 어깨였습니다. 오른쪽 팔은 완전히 위로 올라갔지만 왼쪽 팔을 들었을 땐 극심한 어깨 통증 탓에 제대로 들지 못했는데요. 등 뒤로 팔을 돌리는 것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옷 갈아입을 때 한 번씩 스치면 통증이 많이 와요. 이게 올리는 것도 잘 안 되고. 올리거나 뒤로. 예. 특히 뒤로는 거의 안 된다고 봐요.
눈으로도 확연히 드러나는 이상 증상. 어깨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시작으로 다각도의 검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프신 지가 한 3, 4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예, 근데 한 달 더 지났으니까 이제 4, 5개월 정도 됐겠네요. 4, 5개월 됐을 거고 우리가 이제 제가 만져보고 이제 검사해보고 하니까 이제 환자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름이 좀 어렵지만 이제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이라 그래서 그게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가진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치료받거나 수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깨 물렁뼈가 찢어졌는데 이 알통이 붙어 있는 부분이 찢어졌다 보면 되고 그 외에 이제 회전근개가 찢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어깨 위에 뼈가 자라서 힘줄이랑 부딪혀서 아프고 이제 그런 3가지 병이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이옥자님은 이제 저희 병원 내원하기 전에 한 3, 4개월 정도 통증이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또 근처 가까운 병원에서 약물 치료, 뭐 주사 치료, 도수 치료, 재활 치료 이렇게 좀 받아보셨어요. 근데 증상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이학적 검사, 제가 의사가 이제 문진하고 만져보는 검사상에서 50견 소견이 보이더라고요. 50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가 만져보고 확인만 하면 알 수 있거든요. 굳이 뭐 엑스레이나 MRI 안 찍어도 50견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깨가 무슨 원인이 있어서 오래 아프다 보면 만성화돼서 합병증으로 50견이 오거든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아픈 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50견까지 있네. 아, 이거는 좀 병이 간단하지 않겠구나. 선행 병변이 좀 안 좋은 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검사를 좀 정밀하게 해봅시다 해서 이제 MRI를 찍었더니 이제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상부 관절 와순 파열, 충돌 증후군, 50견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통증일 줄 알았지만 무려 4가지 질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는데요. 결국 이옥자 씨는 무너진 일상을 되찾기 위해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사무라든지 일상생활은 2, 3일 지나서 시작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할 건 문제는 없는데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2, 3일 지나서 일상생활 시작하시고 뭐 사무일 보시고 이런 건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은 하실 수 있어요. 예, 그건 하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겁나죠. 아니, 좀 마취하는 것도 그렇고 일어났을 때 통증이 조금 많이 줄어들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재활도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재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시간상으로 될란지 예, 조금 계속 재활을 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옥자 씨는 어깨 관절경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관절경을 통해 내부를 직접 보며 치료하기 때문에 정밀하고 회복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의료진은 먼저 굳어버린 관절 주머니를 부드럽게 풀어준 뒤 합병증을 유발한 근본 원인인 상부관절 와순 파열 부위를 정교하게 봉합했는데요. 이어서 통증을 일으키던 회전근개 손상과 충돌 증후군까지 차례로 해결하며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일단 환자분은 이제 유착이 굉장히 좀 많이 심한 상태였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어깨 관절이 굉장히 좁고 꽉 막혀 있는 상태라서 풀어주는데 조금 애먹긴 했지만은 그만큼 이제 다 풀렸을 땐 환자분이 문제가 생긴 게 다 해결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 자체는 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아마 경과는 빠른 시일 안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열된 연골 조직과 염증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던 어깨 관절 내부를 관절경 기구로 정교하게 다듬고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저는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일상생활 복귀랑 재활을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좀 빠른 재활이랑 복귀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50견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재활 기간의 차이가 많이 나요. 50견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적당하게는 좀 사용하시는 편이 오히려 회복에는 더 도움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나가셨더라고요. 지금 6일차 치고는 언제 집에 가냐 계속 그러고 계시니까. 그래서 파열 상태 보고
퇴원 언제 할지 한번 다시 정해 볼게요. 네. 앉아 계세요. 네. 제가 좀 빼볼게요. 지금 각도는 지금 어제까지 해서 아까 130 하셨다 했죠? 예. 그럼 요 정도 제가 살살 안 아픈 범위만큼은 들게요. 이 정도 각도는 한 140, 150 나오고요. 근데 기계를 올리면 좀 더 올라가서 한 150, 160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좀 남들보다 수월하게 올라가기는 해요. 수월하게 좀 올라가기는 하고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아직 실밥이 있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소독하면서 물리치료, 재활치료 좀 시행하도록 할게요. 월수금. 네, 그렇게 하세요. 혹시 회사 일은 해도 됩니까?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회사 일을 처음에 하면 아무래도 좀 건드려 놓는 데다 쓰니까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한다고 하셔서 수술이 잘못되거나 나중 결과 좋고 이러지는 않은 거라서 대신에 좀 잘 쉬는 사람들은 조금 편하게 낫는 거고 빨리 쓰는 사람들은 낫는 과정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일도 중요하니까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그날 밤 병실에서 다시 만난 이옥자 씨. 부지런히 재활 운동에 힘쓰고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통증으로 고민해왔던 만큼 수술 후 한결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다. 올리는 거랑 이게 처음에 들 때 좀 통증이 많았는데 하고 난 뒤에는 그래도 통증은 이제 거의 없어요. 밤에 잘 때도 통증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동안에 좀 어떻게 하고 지내셨어요? 아침에 물리치료 가고 오후에도 가고 각도 치료하고 예, 도수 치료도 좀 하고 그래가 좀 많이 나아졌어요. 낫는 것보다는 재활이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 운동을 많이 해야죠. 계속 나누면 굳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정형외과 가서 바로 MRI 안 찍어보고 제 판단으로 막 마사지 샵도 가보고 했거든요. 그게 절대 오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정형외과 와서 MRI를 먼저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자기 판단으로 그런 데 갔다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당부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들한테. 일단은 이제 어깨 병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어깨 병이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깨 힘줄 손상의 회전근개 파열, 뭐 오십견, 석회, 뭐 유착, 뭐 그리고 상부 관절 와순 파열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퇴행성 변화거든요. 퇴행성 변화라는 얘기는 이제 노화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어깨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지 생활 습관, 좋아하는 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 어깨에 무리가 되는 일이나 운동이면 이제 피로랑 데미지가 누적되면서 어깨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좀 드물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외상, 낙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쳐서 어깨 손상이 오는 경우도 한 전체 10명 중에 한 10% 정도는 외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5월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은 정숙희 씨.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2월 말 3월 초쯤 되니까 그렇게 수술하기 전까지는 한 3개월쯤 내가 병원을 갔어요. 아픈 뒤. 동네 병원에서 한 일주일치 약을 먹고 주사도 한 2대 맞고 염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차도가 좋아진 게 아니고 자꾸 조금씩 불편함이 더해지더라고요. 제가 동네 안에 빈 택지에 텃밭을 하나 갖고 와요. 근데 그때 오른팔도 수술한 직후라 애끼느라고 왼손으로 좀 깽이질 같은 걸 한 것 같은데 뭐 고장이 나도 오른쪽에 나야 되는데 왼쪽에 나서 나도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오른쪽 팔을 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텃밭에서 넘어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숙희 씨. 이번엔 왼쪽 어깨에 걷잡을 수 없는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생활 할 때 각도가 큰 것도 아니고 변기 물 내릴 때 얹는 각도하고 냉장고 문 열고 반찬 열 때 왼손으로 열 때 그 각도와 언뜻 뭔가 이게 살짝 뭐 제스처 쓸 때 이게 뭔가 뜨끔하는 느낌이 기분이 굉장히 아프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신경 쓰이는 거 마음대로 제스처를 못 취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이거나 통증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 누웠다 그러니까 눌리면 못 참고 돌아 누워야 될 판이에요. 불편해서 왼쪽으로 안 누워져요. 약물과 주사로도 잡히지 않던 통증의 원인은 정밀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어깨 힘줄이 찢어지고 심각한 염증이 뼈와 관절을 덮고 있었죠. 오시기 전에 이제 또 가까운 병원에서 일단은 가게 되면 이제 약물 치료, 뭐 물리 치료, 간단한 주사 치료는 이제 받아본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제 잘 안 나와서 또 이제 아무래도 큰 병원 가면은 검사하라 그러고 수술하라 그럴까봐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근처에 봤는데 잘 안 나와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아픈 기간 또 기간이지만 비술적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좀 했는데 반응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우리가 한 3개월 넘어가면 이제 만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MRI 검사를 하자 했더니 이제 MRI 상에서 이제 회전근개가 손상돼 있고 어깨 관절 와순이 손상돼 있고 이제 그런 게 보였어요. 염증 반응도 많았고 그래서 빨리 회복하려면 이제 수술로서 해결합시다 했는데 수술하고 이제 너무 빨리 좋아지셔가지고 뭐 저도 환자분도 그렇고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때 느꼈던 증세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제 그 수술했던 자국이 조금 눌리킨다는 느낌 이게 관절경 들어갔던 자리가 아직 그게 좀 뭐 불편하거나 그래서 그렇지 일상생활 할 때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는 다 멀쩡해요. 잘 돼요. 하던 운동을 못 해서 그렇지 일상생활은 그냥 뭐든지 다 했어요. 조심 안 해도 되더라고요. 주사와 약물 치료를 반복하며 속만 태웠던 지난날. 마침내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 수술을 마친 지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난 후에도 어깨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는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뭐 개인 차이 있다 하지만 보통 어깨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보긴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낫다 보니까 아프다 보면 조심하는데 좀 아무래도 안 아프니까 좀 많이 쓰다 보면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되게 아낄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일상적인 생활 하시고 어느 정도 뭐 간단한 활동 같은 거는 다 하셔도 돼요. 무리한 육체 노동만 당분간 할 수는 있겠지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좋아진다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10명을 제가 수술을 하면 거의 한 7명은 평균적으로 낫고요. 2명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좀 빨리 낫고 1명은 좀 평균보다 늦게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공통된 특징은 어쨌든 뭐 병의 정도,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어깨 수술은 한 3개월 정도의 회복 시간은 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괜찮으니까 그러다 보면 한 괜찮다가 수술하고 1달 반, 2달 사이에 조금 이전보다 좀 아픈 것 같은데요 하는 얘기를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무슨 큰 탈이 난 건 아닌데 환자분이 괜찮다가 아프면 이제 걱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좀 빨리 괜찮다 보니까 쉬어야 되는 시간을 그냥 스킵해버리고 써봐서 아픈 거기 때문에 그 기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실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웬만하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를 안전하게 넓혀주는 기계 치료부터 통증을 조절하는 물리 치료까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수키 씨는 체계적인 회복 단계를 밟아 나갑니다. 물건도 하나 제대로 못 들죠. 이 손을 뭐 각도가 안 나니까 이게 어깨가 이리 된다거나 뭐 조금 뭐 각도 이렇게 가지고 이런 각도에 났을 때 근데 그런 생활로는 그런 몸으로는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닿으면 빨리 정밀 검사를 받고 병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고쳐놔야 회복도 빠르고 내 고생도 적게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의사쌤을 만나보는 게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키 씨는 오랜만에 소중한 아지트였던 파크 골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깨 통증 탓에 스스로 채를 잡기도 힘들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마음껏 팔을 위로 뻗어올리며 다시금 필드 위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점차적으로 불편해지니까 조심이 돼서 못 했죠. 그냥 스스로 이게 그냥 내 스스로 라켓을 못 잡았죠.
수술하고 나서는 그 통증이 일단 없어졌어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통증이 없어지고 이제 수술했기 때문에 이제 아직 아무는 시간이 있으니까 편해요, 팔이. 아직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예전의 감각을 천천히 되살려보는 수키 씨. 완벽한 풀스윙을 날릴 그날을 기대하며 조심스레 몸을 움직여 봅니다. 뭐 열심히 치고 비거리도 나오게 뭐 풀스윙도 해보고 싶고 그렇죠. 선생님은 온탕에서 이렇게 몸을 근육 이완시키는 물리치료에 속하는 그런 분주의 목욕탕을 자주 가라 그러시고 샤워기 뜨거운 물 틀어가지고 샤워할 때마다 뜨겁게 만들어주고 또 쉴 때는 냉팩을 이제 또 좀 중간중간에 대주고 그렇게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회복되면서 수키 씨는 그동안 아파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텃밭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물을 이제는 제때 돌볼 수 있게 된 거죠. 와, 살 것 같아요. 내가 흙을 만지는 걸 좋아하고 꽃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얘들이 매일 만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만 지나도 애들이 우쭐하거나 막 가지가 엇나가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매일 나와서 애들을 돌봐주고 가꾸고 하는 게 나는 너무 즐거워요. 정말 좋아요. 어깨 통증을 이겨내고 다시 마주하게 된 소중한 일상 속에서 수키 씨는 이제 더 건강한 내일을 그려나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을 담당하는 만큼 망가지면 모든 일상이 멈추는 관절, 무릎입니다. 이차근 씨 역시 심한 통증을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았죠. 걸을 때마다 좀 많이 좀 아팠죠.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했는데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았죠. 직접 생활할 때는 조금 불편했죠. 걸어 다니는 게. 그래서 결국 뭐 회사를 그만두고 수술하려고 했죠. 수십 년간 이어온 용접 작업, 온종일 단단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불꽃을 튀겨야 했던 고단한 노동은 결국 그의 무릎을 닳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쪼글지 않는 거, 쪼글지 않는 거 하고 그다음 걷는 거 하고 뭐 그때 그런 것도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순발력이 안 되더라고. 푸덕푸덕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아프니까 뭐 그런 점들. 사실 이차근 씨는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이미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일상을 회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통증이 시작된 왼쪽 무릎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해 봅니다. 일단은 이제 오른쪽을 해보니까 첫째 내가 원래 하기 전에 그 아팠던 그게 이제 없으니까 어차피 아플 거 계속 아플 거고 또 이제 중간에 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연골도 어느 정도는 살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다 없어지면 다시 또 인공관절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하기 전에 이제 한번 치료를 하자 왔는데 마침 또 좀 아쉽게 반이 닳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제 한쪽 면이 없기 전에 하자 이래서 그래 이제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보통 한쪽 무릎이 무너지면 반대쪽까지 하중이 쏠리며 망가지기 쉬운데요. 특히 무릎 연골은 혈관과 신경이 없어 다 닳아 뼈가 맞부딪히기 전까지는 손상을 감지하기도 스스로 재생되기도 어렵습니다. 이차근 씨는 수개월째 이어진 왼쪽 무릎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재 연골의 마모 상태와 관절의 간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아무래도 쪼글지 않는 게 참. 쪼그리 앉는 거. 네. 하고 음, 걸을 때마다 좀 아파요. 아프시고 계단 내려오는 거는 좀 어때요? 계단 내려올 때도 아프니까 네. 이제 옆으로 내려. 옆으로 내려오시고 예, 한 옆으로 칸씩 이렇게 예, 내려오신다. 그렇지. 그죠?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네. 넘게 걸렸지. 아, 한 그러시구나. 2년 정도 되겠네. 네, 네, 네. 왼쪽 무릎이 아파서 뭐 약을 먹었다든지 주사를 맞았다든지 가끔씩 이제 아플 때 아플 때, 예, 네, 네, 병원에 와서 하시고 갈수록 자꾸 아프지. 조금 점점 더 예, 예. 예, 증상이 조금씩 더 예, 진행되고 나타나시고 이게 무릎 안쪽만 이렇게 많이 안 좋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의 바깥쪽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이 안쪽 부분은 요만큼 연골이 없어서 뼈가 멍든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연골 없는 부분이 계속 긁히면서 이만큼 염증이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 한번 큰 수술을 하셨어요. 예, 오른쪽 무릎이 이제 인공관절 하시고 나서 염증이 생기셔가지고 인공관절 재치환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으로 이제 계속 통증이 있고 이렇게 치료를 하시다가 이제 오른쪽 무릎이 많이 좋아지시면서 이제 안 좋았던 왼쪽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신 지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주사 치료 또 약도 드리고 했는데 통증이 별로 이렇게 호전이 없으셔가지고 MRI라는 정밀 검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상에 이제 안쪽에 있는 연골과 반월판 연골만 국소 손상이 있는 상태였고 외측이나 무릎의 앞쪽에는 큰 손상이 없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특정 동작에서만 자꾸 통증을 느끼셨는데 그게 아마 그 손상된 연골 때문에 그 통증이 계속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연골 손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내시경만 하시면 한 2, 3개월만 괜찮고 다시 또 재발할 확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서 이쪽이 너무 괜찮기 때문에 이쪽만 교체를 할 예정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반치환술이라고 해요. 결국 그 연골 손상 부위가 연세가 이제 65세가 넘어가시니까 연골 회복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결국 아버님 연세 때문에 이 수술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골 교정절골술이라고 하는데 그 수술은 연령 때문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으신 상태였고요. 그러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데 전 치환술을 하기에는 바깥쪽 연골이나 앞쪽 슬개골 연골 쪽이 너무 깨끗하셨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기에는 너무 또 과한 치료가 되고요. 그래서 안쪽에만 이제 연골 손상이 있는 부위에만 연골을 교체하는 인공관절 수술 중에 반치환술을 저희가 결정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꼼꼼하게 주의사항을 읽어내려가는 이차근 씨. 이미 한 차례 큰 수술을 이겨냈던 경험 덕분일까요? 그의 얼굴엔 긴장보다 덤덤한 여유가 묻어납니다. 지금 뭐 담담합니다. 뭐 빨리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뭐 기분도 좋고 지금은. 또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예, 해봤기 때문에. 흔히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무릎 전체를 바꾸는 전치환술을 떠올리지만 오늘 이차근 씨는 손상된 안쪽 연골만 교체하는 반치환술을 진행했습니다. 반치환술은 자기 관절을 최대한 살릴 수 있지만 반대편 연골과 십자인대가 건강해야만 가능한 수술입니다. 환자의 정상적인 바깥쪽 연골과 인대를 그대로 보존한 채 망가진 안쪽 관절면만을 정교하게 다듬어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이란 거는 오래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렬, 우리가 무릎을 일자로 만든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이제 정렬을 바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도 처음에 딱 정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과정은 순조롭게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렬도 잘 이렇게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 결과 닳아 없어진 안쪽 연골 부위에 인공관절이 안정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변형되었던 전체 다리 축 역시 곧게 일자로 정렬되었습니다.
반치환수를 했을 때는 생각보다 출혈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면 이제 화장실 보행까지는 가능하실 거고요. 한 5일에서 1주 정도 되시면 저희가 이제 워커라고 해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보행기가 있습니다. 그 보행기를 타고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보행 가능하시게 해드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근육이나 피부에 이제 수술하고 나면 부종, 붓기가 생기는데, 그 부종이 조금 사그라들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1주 정도 될 때부터 재활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붓기가 가라앉은 후 본격적인 재활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재활 치료에선 무너진 관절 기능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받고 나면 이제 많이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좀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세요? 빨리 낫고 싶은 마음으로 받는 거죠. 수술 부위에 대한 회복과 통증 완화를 돕는 다양한 재활 치료가 이어지고, 이제는 스스로 걷기 위한 보행 훈련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술 후 열흘 남짓 흐른 시간, 안정적인 보행 감각을 빠르게 되찾아가고 있는 차근 씨입니다.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처음 수술하기 전보다는 좀 이제 덜 아프니까 그런 대로 뭐 지낼 수 있었습니다. 허벅지 힘 줘보세요. 힘쭉 무릎 펴시고. 힘은 많이 돌아오셨네요. 그죠? 예, 예. 이제 한 하루 이틀 뒤부터는 이제 붓기 좀 빠지면 재활도 하고 이렇게 할게요. 네, 네. 오늘이 이제 수술하시고 12일 정도 되신 상태인데, 보통 2주까지에서 3주까지는 무릎이 수술 후에 약간 부어 있거든요. 그래서 붓기가 빠질 때까지 가급적이면 이제 좀 안정 취하고 냉찜질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현재 부목을 좀 하시고 걸을 때는 큰 문제가 없으신 상태고요. 이제 이틀 뒤에 실밥을 제거하고 좀 재활을 하시기 시작하시면 아마 큰 문제 없이 잘 나으실 걸로 보이고요. 현재 염증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상태고, 무릎은 수술 후에 약간 부어 있지만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네, 그래서 적당한 상태신 것 같습니다. 네. 반치환수를 하고 나면 이제 재활 치료 포함해서 한 6주에서 2달 정도 지나면 걷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져요. 계단도 좀 오르내릴 수 있고, 생각보다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막 써요. 그래서 반치환수를 했을 때 제일 위험한 게 양반 다리도 되고 쪼그려 앉기도 되고 다 되니까 좀 과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과하게 쓰지만 절대 그런 건 않으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때에 따라서 꼭 한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한 번씩 하셔도 한 됩니다. 번쯤 하지. 네, 가서 그걸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 하시면 좋아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는 보조기가 없어도 안정적으로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된 차근 씨. 한결 가벼워진 그의 발걸음엔 다시 마주할 일상에 대한 설렘이 묻어납니다. 내가 이제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좀 하고 싶고, 또 집에 가족들하고 또 여행도 한번 다니고 싶고, 뭐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사진을 좋아해가지고 사진, 낚시 이쪽으로 좋아해가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좀 다니볼까 생각합니다. 마음껏 걷지 못해 늘 아쉬움으로 가득했던 차근 씨의 시간들. 이제는 카메라를 메고 산으로 또 들로 향하며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낼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 전에 모르고 했던 이런 무릎 관리를 이제는 정말 신경 써서 이제 할 것이고, 그리고 앞에 더 열심히 운동도, 걷는 운동도 좀 많이 할 것이고, 이제 첫째는 이제 관리를 잘 해야죠. 좀 무리한 거 하지 말고. 지난해 10월 김금수 씨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11월 초 왼쪽 무릎을 시작으로 3주 뒤 오른쪽 무릎까지 연이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요. 심했어요. 좀 안 좋았어요. 걸음도 많이 못 걷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이렇게 찐타 식으로 좀 쩔룩거리고 걸었죠. 직장도 그때는 다니고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플 때도 있었고 안 아플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주사 맞고 약 먹고 막 그러고 다녔죠. 아무래도 피 안 내고 걸으려니까 이제 내 자신이 더 힘이 들고 막 다리가 이렇게 O자로 생겼었어요.
양쪽 다. 어머님 처음 오셨을 때 좀 많이 아파하셨거든요. 근데 좀 심각한 게 뭐였냐면 무릎 자체가 90도밖에 안 구부러지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무릎의 상태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평지 정도는 걸을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거의 무릎이 다 안 펴지시고 다 안 구부려지니까 약간 절면서 걷는 상태셨는데 무릎도 많이 이제 O자형으로 휘어져 있으셔서 그 힘을 결국 허리 쪽으로까지 가면서 허리도 이렇게 자꾸 흔들리면서 걸으시면서 좀 허리, 무릎 이렇게 다 아프신 그런 상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수술 전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골반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는 다리축이 안쪽으로 심하게 무너져 내린 상황. 무릎 안쪽 관절은 뼈와 뼈가 완전히 맞닿을 정도로 연골 마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휘어진 무릎에서는 좌우 균형, 이게 우리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로봇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수술하면서도 이제 좌우 밸런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수술하고 나서 잘 안 구부러지고 재활이 더뎌지고 이가 흔들리듯이 또 약간 흔들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흔들리면 무릎을 인공관절 한 무릎을 오래 쓸 수 없고 또 재치환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로봇으로 하게 되면 그 좌우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에 그런 큰 장점이 이제 수술 후에 결과에 영향을 끼쳐서 지금 어머님 뭐 굉장히 흔들림도 전혀 없으시고 무릎도 잘 구부러지시면서 잘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마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긋나 있던 무릎에 인공관절이 깔끔하게 자리 잡았고 O자로 심하게 휘어있던 다리 모양도 수술 후에는 일자에 가깝게 곧게 펴졌습니다. 요 정도 어떠세요? 좀 당김 없으세요? 네, 다리 펴시고 이 무릎을 이제 좀 부드럽게 구부려 볼 거예요. 쑥, 네, 조금 더. 예, 이렇게 할 때 좀 당김이 있어요? 당기는 건 없어요. 없어. 없는데 예, 요거보다 조금 이렇게 덜 당겨. 조금 덜 당겨지는 것 같죠? 근데 이 무릎이 더 심했잖아요.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회복이 느리신데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내려오십시오. 네. 어머님은 이제 무릎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좀 뭐 하고 싶으세요? 원래 뭐 일은 하고 네. 싶은데 네. 나이가 있으니까 일을 못 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노니까는 네. 지루하긴 해요. 운동을 조금 더 해보시죠. 혹시나 많이 따를까봐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흔들림 없이 잘 되면 한 30년 이상은 충분히 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님 연세가 67세시니까 큰 문제 없으면 아마 평생 쓰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병원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니까요. 한 몇 분 걸었어요? 1시간 걸려요. 1시간. 네. 네. 갈 때도 걸어. 그것도 이제 뭐 날씨 좋으면 공기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한다는 셈 치고 네. 그냥 이렇게 걸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짜. 네. 하여튼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조심해요. 넘어지면 하루 있으면 또 안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꼭 병원을 오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인공관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깨졌어요. 안 아파도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예. 알겠죠? 예. 그것만 주의하시고 뭐 큰 문제 없이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금수 씨는 수술 후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금수 씨는 요즘 수술 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매일 틈날 때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관절 주변의 근육을 탄탄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정도 저 뚝에 가서 이제 걸음 좀 걷고 시간 나면 요거 좀 타고 좋죠. 왜 진작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좋아요. 그리고 키도 좀 커졌고 이게 무릎이 쫙 펴지니까 생계가 걱정이 돼도 빨리 해갖고 빨리 회복해갖고 한 살이라도 적을 때 해야 회복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제가 하고 나니까 저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막 해를 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는데 원장님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생각보다 수술 잘 되고 이래갖고 너무 기분 좋아요.
연골이 이제 4단계까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 1일 때 대부분 그냥 지내시든지 파스를 바르든지 약을 조금 먹어보든지 다시 또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관절염 등급이 2, 3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등급씩 올라가는데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1일 때, 관절염 등급이 1일 때 가급적이면 좀 3주간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관절염이 진행이 안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미 3에서 후반 혹은 4 초기인 분들은 연세가 예를 들어 65세 미만이시거나 좀 젊은 50대 후반이시면 이때 가장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만 인공관절을 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든 내시경을 하든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서 4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퇴행성 관절염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일상의 자유를 서서히 빼앗아가는 질환입니다. 신위순 씨 역시 이 통증을 견디다 못해 두 무릎 모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병원을 우리 어머니가 안동에 계시거든요. 제 고향이 안동입니다. 안동인데 엄마가 다리가 지금 93세인데 로봇으로 한다 이래서 로봇 처음 들어 우리 엄마가 이 다리 수술을 저매로 이래 했어요. 그래 안동으로 내려가셔가 한 번도 병원에 오시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이 다리가 아파갖고 이제 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쪽은 이제 연골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쪽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핀을 박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그걸 했어요. 과거 위순 씨는 오른쪽 무릎 관절 내 손상된 연골판을 정리하고 휘어진 정강이 뼈를 바로잡는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체중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분산시켜 관절의 추가 손상을 막는 수술이었죠. 그게 이제 이거보다 더 힘드는 게 6주 동안 이 다리를 못 딛게 하더라고요. 거의 발을 안 딛고 진짜 목발로 이렇게 생활하고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괜찮으니까 이쪽도 안 좋아서 갖고 안 하려고 제가 좀 끌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아니 좀 나이 더 들고 좀 되게 못 견딜만 하면 하려고 생각했어요.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한방 갈 때도 이걸 조금 몇 년에 늦출까 싶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고 난 뒤에 조금 있으면 또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이미 연골이 너무 많이 손상되고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사의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관절염이 심해져서 물이 차서 그 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은 생기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월쯤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과 내측에 있는 골연골이 다 손상이 돼서 이제 뼈하고 뼈가 긁히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말기의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재생될 부분이 좀 없어서 로봇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무릎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뼈결이 맞부딪히던 무릎 관절 사이에 인공관절이 안정적으로 삽입되었고 연골 소실로 인해 휘어있던 다리축 역시 정상 범위를 회복하며 교정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86에 했는데 지금 93세거든요. 근데 잘 걸었어요. 잘 걸고 다리도 딱 다 오므러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보고 엄마도 할머니처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아프다 소리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를 보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인공관절이 잘 자리 잡으려면 굳어있는 주변 근육을 깨우는 재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물리치료사는 꼼꼼한 손길로 잔뜩 긴장해 있는 무릎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동작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허벅지 자체 안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에서 통증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쪽을 좀 확인해 봤을 때는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전근 근육 자체가 조금 긴장도가 좀 많이 높아져 있다 판단이 돼서 그쪽 위주로 조금 이완을 해가지고 무릎이 조금 원활하게 좀 더 굽혀지고 펴질 수 있도록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무릎의 가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수술 후 굳어진 관절을 움직이는 일은 여간 고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다시 걸을 그날을 위해 위순 씨는 오늘의 힘겨운 재활도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이거는 할 동안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에 힘들었어요. 사실은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그래 아프지도 안 하고 이제 막 그냥 걷는 것도 잘 걸어지거든요. 혼자도 잘 걸을 수 있어요. 보행기의 의지에 조심스레 발을 내딛는 복도. 비록 느리고 서툰 걸음마지만 내 힘으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위순 씨에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또 뭐 산에도 좀 가고 싶고 그래요. 저는 뭐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이게 좋아지면 또 여행도 가야 되고 저는 낙이 여행 다니는 게 낙이거든요. 다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해요. 가면은 자꾸 인상이 써지고 좋은 기분이 안 들고 이래요.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는 아프면 진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수술 후 근육이 회복되는 데는 약 6주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6주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활동도 좀 반 정도로 줄이시고 또 운동도 가급적이면 걷는 거 위주로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근육이 회복이 되고 붓기도 가라앉고 염증도 사그라들게 됩니다. 자꾸 운동으로 낫게 하려고 하신다든지 자꾸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 결국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6주가 넘어가도 계속 불편감과 통증과 염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근육이 회복되는 6주까지는 좀 이렇게 활동을 줄이시면서 냉찜질하면서 재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6주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일상생활 중에 계단 타기도 하시고 또 걷기도 50분 이상 걸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바쁜 병원 업무를 모두 마치고 퇴근 후에 한자리에 뭉친 이들이 있습니다. 달리기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인 원내 러닝 동호회 회원들인데요. 함께 모여 달리며 내주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달리기를 지향합니다. 혼자 뛰어도 되지만 또 같이 뛰면 또 좀 대화도 하고 직원들의 애환까지 듣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같이 땀도 흘리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같이 좀 한 번씩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가볍게 몸을 푼 회원들이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안전하게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한 번 뛸 때 한 5에서 7km 정도 이렇게 뛰는 게 아주 습관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전에 비하면 훨씬 제가 건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자기 몸에 가장 맞게 뛰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빨리 뛰고 멀리 간다고 해서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천천히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혹은 주위 경치를 보면서 뛸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뛰는 게 가장 안전하게 뛰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체력에 맞추는 달리기. 그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어깨와 무릎이 보내는 통증 신호.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을수록 관절은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이상 신호가 찾아왔을 때 제때 전문의를 찾는 유연한 대처가 내 관절을 살리는 최고의 치료입니다. 물론 이제 어깨가 아프대서 무조건 다 큰 병은 아닌데 일단은 내가 아픈 기간이 중요해요. 아픈 기간이 1, 2주 아파서 병원 오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근데 일단 3주가 넘어가면 간단한 근육통이나 염증은 아니다.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재활 치료 해봐도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한 달 이상 했는데도 잘 안 낫는다. 그러면은 빨리 그냥 정밀 검사를 하는 게 병을 더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입니다. 하루에도 한 5만 번 이상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도 큰 문제 없이 80세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30세인데도 관절염이 이미 진행된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처음에 무릎에 안 좋은 신호가 왔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신 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무릎은 이 근육으로만 둘러싸인 관절이라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이 신호가 오면 그 신호가 없어질 때까지는 나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의사가 아닌 분들은 내 무릎이 약간 부었을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이 만져보고 큰 문제가 없다,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다시 뭔가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